번역 시작. 아침 햇살이 낡은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굽이굽이 시골길을 따라 작은 마을 어귀까지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13살 소년 희진이가 할머니와 함께 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삶은 원래 가난했지만 자연의 매서운 기세, 잦은 폭풍과 홍수는 더욱더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희진이는 아주 어릴 적 홍수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늙고 힘든 몸이지만 채소를 가꾸고 작은 닭을 키우며 손자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매일 희진이는 새벽 일찍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집안을 청소하고 장작을 모으고 채소를 팔러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 다음 낡은 천 가방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할머니와 희진이의 삶은 늘 초라한 밥상과 함께했습니다. 밥과 데친 나물만이 전부일 때가 많았고 때때로 할머니는 희진이에게 계란을 구워주시면서도 "너 먹어. 나는 괜찮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희진이는 할머니의 사랑을 알았지만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늘 식사를 거르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희진이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할머니를 보살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시는 할머니가 고생하지 않기를. 꿈에 그리던 학교. 희진이는 학교와 공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학교는 작은 강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낡은 기와와 퇴색된 벽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진이에게 그곳은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는 일은 늘 쉽지 않았습니다. 매 학기마다 할머니는 여기저기 돈을 빌려 희진이의 학용품과 교복을 사야 했습니다. 희진이가 쓰던 가방은 다 해졌지만 할머니가 폐품 상자에서 찾아낸 낡은 실로 꼼꼼하게 꿰매어 사용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희진이는 언제나 반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였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하지만 희진이의 마음속에는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계속 공부해야 할까? 아니면 집에 가서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할까? 힘겹게 채소를 가꾸는 할머니의 모습. 가늘고 떨리는 손을 볼 때마다 희진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나을까요? 희진이는 슬픈 눈으로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 희진아, 공부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할머니는 조금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너만 사람 노릇하면 돼. 할머니의 말씀은 희진이의 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희진이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젠가 할머니를 꼭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매일의 일상. 학교 수업이 끝나면 희진이는 낡은 천 가방을 들고 폐지 수집에 나섰습니다. 작은 두 발은 이미 마을길, 텅 빈 공터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폐품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고 깡통이나 플라스틱 병, 찢어진 종이들을 모아 팔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작고 마른 체격이지만 예의 바르고 항상 웃으며 남을 돕는 희진이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한 노인이 소를 잃어버렸는데 희진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희진이는 폐품을 팔아 하루에 몇천 원씩 벌었습니다. 그 돈은 모두 할머니에게 드렸고 연필이나 공책을 살 작은 돈만 남겨두었습니다. 희진이는 언제나 내가 가난해도 남들을 도울 수는 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희진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희진이에게 할머니는 키워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호롱불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희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추억일 뿐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희진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남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할머니의 가르침은 희진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마음속의 선함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고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희진이가 마을 옆 들판에서 폐지를 줍다가 희미한 구조 요청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희진이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깊은 도랑에서 들려왔습니다. 희진이는 달려가 도랑 아래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희진이는 소리쳤지만 여인은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희진이는 망설임 없이 도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흙탕물은 무릎까지 잠겼습니다. 거센 물살에 휘청거렸지만 작은 손으로 여인을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희진이는 온몸이 진흙투성인 여인을 나무에 기대 앉혔습니다. 여인은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간신히 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할머니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희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했지만 희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등에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직 여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 계속. 어스름한 저녁 하늘, 짙은 먹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릴 조짐을 보였습니다. 마을 옆을 흐르는 강물은 지난밤 비로 인해 불어 있었지만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희진이는 대나무 밑에서 몇 개의 플라스틱 병을 주워 가방에 넣었습니다. 낡은 천 가방이 어깨를 누르는 듯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들판 멀리서 작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진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에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는 소리였습니다. 희진이는 망설임 없이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두 발은 진흙길을 빠르게 지나쳐 갔습니다. 도랑가에 도착한 희진이는 흙탕물 속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얼굴을 가렸고 진흙으로 얼룩진 갈색 코트는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도랑가에서 뻗어나온 나무뿌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 말 들리세요? 희진이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인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을 움직일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눈은 희미하게 떠 있었지만 곧 의식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희진이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고 도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작은 다리를 감쌌지만 희진이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지만 두꺼운 진흙 때문에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여인에게 다가간 희진이는 다리를 나무 뿌리에서 빼내려 애썼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계속해서 여인을 끌어올렸습니다. 첫 번째 시도, 실패. 두 번째 시도. 희진이는 비틀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희진이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찬 흙탕물에 섞여 흘렀습니다. 마침내 사투 끝에 여인의 다리를 빼낼 수 있었고 희진이는 여인을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흙탕길에 미끄러지는 걸 겨우 막으며 여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여인은 숨을 헐떡였고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희진이는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겉옷을 벗어 여인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세요. 제가 할머니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점차 숨소리를 되찾았지만 여전히 눈은 피로함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여인은 가늘게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희진이에요. 할머니 댁은 바로 여기 근처에 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희진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희진이는 여인을 부축하여 어깨에 기대게 하고 작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왜 이 들판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집은 어디세요? 희진이는 물었습니다. 여인은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의 땅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차가 고장났어요.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했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희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다. 희진이가 여인을 데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낯선 여인을 부축하고 있는 희진이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희진아, 이 사람은 누구니? 왜 이렇게 젖어 있는 거니? 할머니는 급하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분께서 도랑에 빠지셨어요. 다치셔서 제가 할머니 댁으로 모셔왔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둘러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몸이 다 얼었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희진이는 여인 옆에 앉아 기쁨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희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지 고난에 빠진 사람을 도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희진아,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었겠지. 할머니는 희진이를 바라보며 감동에 젖었습니다. 가난한 삶이지만 늘 희진이에게 선하게 살고 남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할머니는 손자가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음을 알았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괜찮아지시면 집에 가셔도 돼요. 할머니는 부드러운 손길로 여인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희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 난로 옆에 앉아 할머니가 낯선 손님을 돌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난로에서 타오르는 불은 희진이의 마음속 작은 불꽃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초가집 작은 창문을 비추고 닭 울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가꾼 채소밭을 지나 살랑거리는 바람소리와 함께 여인은 깨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쑤셨지만 정신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 숭늉과 참깨, 소금으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희진이는 할머니 옆에서 채소를 다듬고 물을 끓였습니다. 여인이 문을 열고 나오자 희진이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어떠세요? 희진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희진아.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난로 앞에 작은 의자를 놓고 여인에게 앉기를 권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몸을 좀 녹이세요. 새벽에는 아직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숭늉 드시고 힘내세요. 따뜻한 숭늉을 여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따뜻하게 집안을 감쌌습니다. 여인이 숭늉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희진이는 얼른 달려가 여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직 힘드시잖아요. 여인은 작은 소년의 손길에 감사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작지만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계속. 진심 어린 대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하늘은 마루에 앉아 멀리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진이는 옆에 앉아 폐지 가방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희진아, 여기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니? 하늘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태어날 때부터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살았다고 하셨어요. 희진이는 손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박한 집들, 낡은 기와 울퉁불퉁한 길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하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홍수로 집이 쓸려 내려갔어요. 할머니랑 저만 남았죠? 하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희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희진이가 어린 나이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힘들지 않니? 하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계셔서 저는 운이 좋은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할머니를 보살펴 드려야죠. 희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희망과 긍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운명의 약속. 하늘은 잠시 동안 희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희진아, 내가 나를 많이 도와줬어. 만약 내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말 고맙다. 너랑 내 할머니께. 희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맑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쓰러져 있는 분을 도왔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거예요. 하늘은 미소 지었지만 희진이의 선함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니?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 뭐든지 말해줘. 희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저는 할머니께서 건강하시고 계속 공부할 수 있으면 돼요. 하늘은 희진이의 밝은 눈을 보며 희진이에게는 특별한 의지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내가 약속할게. 내가 다시 돌아올게. 내가 공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게. 희진이는 갑작스러운 약속에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약속할게. 하늘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희진이는 약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작별 그리고 남은 약속. 그날 정오, 하늘은 몸을 회복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하늘은 희진이와 할머니의 집을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희진아, 건강 잘 챙기고 공부 열심히 해. 다시 꼭 올게.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희진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늘의 모습이 마을길 너머로 사라지자 희진이는 다시 폐품 가방을 들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희진이는 하늘이 한 약속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물처럼 빠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떠난 후에도 희진이와 할머니의 삶은 변함없이 소박하고 힘들었습니다. 희진이는 매일 폐품을 모았고 할머니의 밭일을 도왔고 짬이 날 때마다 공부했습니다. 조용한 저녁. 할머니와 희진이는 호롱불 아래 앉아 희진이가 학교에서 빌린 낡은 책을 읽었습니다. 희진이는 가끔 하늘을 생각했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늘도 다른 사람들처럼 도와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지나쳐 버린 사람 중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진이는 늘 무엇을 바라거나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 계속. 특별한 아침. 어느 화창한 아침. 희진이는 강가에서 폐지를 주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 앞에 서 있었는데
햇빛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희진이는 궁금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길 쪽을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흔치 않은 것이었고 자동차가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동차가 희진이네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환한 미소를 지은 하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희진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달려갔습니다. 하늘씨, 정말로 오신 거예요? 희진이는 기쁜 목소리로 물었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희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약속했잖아. 잊지 않았어. 뜻밖의 선물. 하늘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 뒤에는 조수들과 짐을 실은 작은 트럭도 있었습니다. 상자, 책상, 가방, 교과서들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희진이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희진아, 내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가져왔어. 하늘은 마당에 정돈된 물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희진이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책상과 의자 세트, 책과 학용품이 가득한 책장, 그리고 새 가방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저를 위해 사오신 거예요. 희진이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야. 하늘은 의자에 앉아 희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시의 한 기숙학교와 연락을 했는데 전액 장학금으로 희진이를 받아주기로 했어. 너는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 희진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늘의 말은 희진이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도시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늘씨,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희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늘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 아이에게 너무나도 과분해요. 가난한 집안인데 이렇게까지 받을 수는 없어요. 하늘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희진이와 할머니께 받은 은혜에 대한 제 감사의 마음이에요. 만약 희진이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희진이는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부담을 느끼거나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진이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번 도시에서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공부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희진이는 할머니를 설득하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희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할머니는 내 뜻을 따르게 마을 사람들의 시샘과 험담. 희진이와 할머니는 기쁨에 휩싸였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희진이가 운이 좋아서 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반면 자신들의 자녀는 여전히 시골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저 아이는 복이 많네. 저절로 모든 걸 다 해주니. 중년 남성이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그냥 운이 좋은 것뿐이지. 쟤네 집이 원래 가난하잖아. 희진이는 마을길을 지나가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진이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래서 모두가 가난하더라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희진이는 새 가방을 꽉 움켜쥐며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다. 며칠 후
할머니와 희진이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하늘은 사람을 보내 낡은 지붕을 보수했고, 시멘트로 마당을 포장하고 할머니를 위해 새 침대를 마련했습니다. 희진이가 도시로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희진이를 배웅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손자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내. 잘하고 있어. 할머니는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희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동차가 마을을 떠나고 희진이는 낯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진이는 익숙한 마을길과 낡은 할머니의 초가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희진이에게 작별을 고했고, 눈에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힘을 내자.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진이는 새 가방을 꽉 움켜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동차가 도시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희진이의 눈에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넓은 도로와 수많은 사람들, 높은 건물들.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는 시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물고기가 넓은 바다에 던져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야기 계속. 새 학교에서의 첫날. 하늘은 희진이를 도시의 큰 기숙학교에 데려갔습니다. 학교는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넓은 교실과 운동장,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새 가방을 메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진이는 교실에 들어서자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희진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희진이는 할머니가 빨아놓은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신발도 낡은 채였습니다. 선생님은 희진이를 소개했습니다. 이 학생은 시골에서 전학 온 김희진 학생입니다. 우리 반 새 친구가 될 거예요. 반 학생들은 박수를 쳤지만 시선은 희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희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희진이는 마지막 자리에 앉았는데 주변이 어색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여기 공부하러 왔어. 두려워하지 말자. 첫 번째 갈등. 쉬는 시간. 희진이가 준비해 온 소박한 도시락을 열자 반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재벌 아들 민재는 거만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민재는 희진이의 도시락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도시락 좀 봐. 시골티가 풀풀 나네. 민재를 따라온 아이들도 웃었습니다. 희진이는 조용히 밥을 먹었고, 힐라나는 말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도시락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희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희진이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눈빛이 강하게 빛났지만 분노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음식은 소중한 거예요. 희진이는 천천히 말하며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었습니다. 민재는 희진이의 행동에 놀랐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희진이를 본 아이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인내와 진심. 그 후 희진이는 학교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선생님은 희진이의 공부 실력을 칭찬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던 친구 민이 발목을 삐었습니다. 학생들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희진이는 곧바로 민을 업고 보건실로 향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지만 희진이의 눈빛은 진지하고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희진아. 민은 침대에 눕혀진 후 말했습니다. 천만에, 괜찮아. 너는 도움이 필요했을 뿐이야. 희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진이의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고 조롱하던 눈빛은 조용히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희진이는 반 친구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의 선물. 어느 주말 저녁, 희진이가 기숙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할머니가 작은 택배 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떠주신 목도리가 있었고 편지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희진아, 도시는 날씨가 춥겠지. 이 목도리는 내가 따뜻하게 지내라고 할머니가 떠준 거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몸도 꼭 챙기렴. 할머니는 늘 너를 응원하고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 희진이는 목도리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인정. 한 달 후, 학교에서 인간애에 관한 글짓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희진이는 시골에서의 삶, 할머니 그리고 들판에서 하늘을 구했던 이야기를 썼습니다. 희진이의 글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최우 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희진이는 무대에 올라가 상장을 받았고 학교 전체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희진이를 괴롭히던 민재도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고 희진이는 그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희진이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없었습니다. 희진이는 기숙학교에서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예전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고 친구들은 희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희진이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야기 계속. 마음속에 피어나는 갈등.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희진이만 할머니가 떠주신 낡은 목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모둠 활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희진이는 친구 민과 함께 앉았고 모두 함께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희진이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희진이를 꺼리는 듯 보였습니다. 희진아, 너 정말 똑똑하네. 민이 발표 준비를 끝낼 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희진이는 당황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투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희진이는 잠시 고민했지만 머리를 흔들어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소문은 퍼져가고 수업이 끝난 후 희진이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몇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짓마다 너무 오바하잖아. 맞아. 딱 점수 때문인 것 같아. 희진이는 벽 뒤에서 몸을 숨긴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리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남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최우 수상을 받은 후 희진이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일부는 호의적이었지만 대부분은 희진이가 선생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일의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뿐인데 희진이는 한숨을 쉬며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민재와 오해. 어느 날 선생님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자선 모금 프로젝트를 한다고 알렸습니다. 희진이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희진이를 놀리던 민재도 참여했지만 희진이를 괴롭혔습니다.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혼자 다 하는 거야. 민재는 희진이가 밤늦게까지 남아 정리하는 모습을 비꼬았습니다. 아냐. 그냥 제대로 해내고 싶은 것뿐이야. 희진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한다고. 아니면 제일 잘 보이고 싶은 건가? 민재는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희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왜 민재가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기심이 사람을 얼마나 바보같이 만드는지 알았습니다. 절정. 모금 행사가 시작되기 전날 기증품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몇 가지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희진이는 전날 저녁까지 그곳을 담당했기에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희진이가 제대로 안 지켜서 물건이 없어진 거겠지.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희진이를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희진이를 불러서 물어봤을 때 희진이는 문을 잠그고 갔다고 말했지만 의심을 완전히 풀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이 희진이의 기숙사를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희진아, 누가 기증품 가져갔는지 알아? 민재가 창고 문을 열고 가져가는 것을 봤어. 그런데 말할 용기가 안 났어. 민재가 무서워서. 희진이는 민의 말에 놀랐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민아. 아마 민재도 이유가 있겠지. 그냥 우리가 모금 행사를 잘 마치면 되는 거야. 선한 마음의 힘 희진이는 선생님께 알리는 대신 민재를 찾아갔습니다. 민재야, 내가 기증품 가져간 거 알아. 너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어. 네가 다시 가져다 놓으면 우리 모두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민재는 깜짝 놀랐지만 곧 희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고 물건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모금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는 더 이상 희진이를 괴롭히지 않았고 함께 모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변화. 오해가 풀리자 사람들은 희진이의 선함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희진이는 기숙사에서 책을 읽으며 할머니에게서 온 편지를 보았습니다. 편지에는 마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희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비록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희진이는 선한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면 모든 오해는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시의 겨울이 지나고 캠퍼스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활짝 피었고 아이들은 새로운 학기를 기대했습니다. 희진이의 학교 생활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희진이의 재능과 마음을 인정했고 희진이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야기 계속. 새로운 기회. 어느 날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곧 학교에서 한국어 웅변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표 능력과 토론 능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입상하는 학생은 시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민이 희진이를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희진아, 네가 나가봐. 글도 잘 쓰잖아. 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희진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어. 너무 떨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희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봐. 우리가 응원해줄게. 민재의 말에 희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용감하고 강하게 살라고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도전하지 않으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거야. 희진이는 마침내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올해의 발표 주제는 현대 사회의 인간애였습니다. 대회 준비. 그날 저녁, 희진이는 책상에 앉아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희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아이가 도시 학교에 오기까지 겪었던 경험들. 할머니, 그리고 하늘을 도왔던 일들 말입니다. 인간에는 삶을 바꿀 수 있어. 내가 바로 그 증거야. 희진이는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발표문을 작성했습니다. 민과 민재는 희진이의 웅변 준비를 도왔습니다. 민은 질문을 준비했고 민재는 발표문이 논리적인지 확인하며 고쳐주었습니다. 희진아, 내 마음속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해. 그게 제일 중요해. 민은 연습이 끝날 무렵 희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웅변대회 날, 강당은 수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희진이는 앞줄에 앉아 할머니가 보내준 목도리를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희진이는 무대로 올라섰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희진이는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희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삶, 폐지를 모으던 일상, 그리고 들판에서 하늘을 구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로도 충분합니다. 희진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심 어린 희진이의 이야기에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희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달콤한 결실. 다음 날 아침, 대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희진이는 학교 웅변대회에서 최우 수상을 받았고, 시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민재였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너는 잘할 거라고. 민도 기뻐했습니다. 희진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알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희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진이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결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특별한 편지. 그날 저녁, 희진이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회와 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에게 힘이 되겠다는 약속을 적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제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해냈어요.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마을에 새 학교를 지어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일주일 후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는 웃었고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손자가 정말 많이 컸구나. 할머니는 마을 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의 신뢰. 대회 이후 선생님은 희진이를 학교 대표로 여러 활동에 참여시켰습니다. 희진이는 학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희진이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민과 민재는 희진이의 영향으로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미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렸습니다. 희진이의 마음은 할머니와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머니는 잘 계실까? 희진이는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희진이는 하늘에게 전화를 걸어 방학 동안 고향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늘은 희진이가 도시에 남아 공부를 계속하기를 바랐지만 희진이가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으시죠? 다녀와요. 하지만 건강은 꼭 챙기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 자동차는 울퉁불퉁한 마을길을 달렸고 희진이는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변함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그리고 소박한 집들이 희진이를 반겼습니다. 차에서 내린 희진이는 고향의 익숙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희진이를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희진이 형, 희진이 형이 돌아왔다. 희진이는 웃으며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니 할머니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진이를 보자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희진아, 왔니? 희진이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희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도 내가 너무 보고 싶었다. 살이 많이 빠졌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변화된 고향. 그날 저녁, 희진이는 할머니와 함께 밭에 나가 채소를 살폈습니다. 여전히 싱싱했지만 할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심심해. 너를 안심시키고 싶어서 그래. 희진이는 할머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깊은 사랑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이 마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야. 첫 번째 계획. 그날 밤, 희진이는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학교를 떠올렸습니다. 낡은 벽, 흔들리는 책상, 그리고 부족한 것들 투성이었던 학교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학교가 새로 지어진다면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다시 짓고 싶다. 희진이는 그날 밤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진이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은 희진이를 반겼습니다. 희진아, 오래간만이구나. 도시에서 잘 지낸다니 정말 기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가 좀 걱정되어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혹시 학교를 보수할 계획이 있나요? 책걸상이 낡았던데.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교도 그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힘들구나. 여기는 모든 것이 부족해. 어떤 해에는 학용품조차 제대로 못 사줘서 학부모들에게 돈을 모아달라고 부탁해야 할 때도 있어. 희진이는 할 말을 잃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다. 희진이는 집으로 돌아와 하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희진이는 학교를 보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돈을 요청하는 대신 기부금을 모으거나 지역 자선단체를 연결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하늘은 곧바로 희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진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고향을 돕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지원해 줄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은 몇몇 회사 사람들과 마을에 와서 희진이와 함께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희진이는 고쳐야 할 부분을 설명했고 하늘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다. 그러나 모든 마을 사람들이 희진이의 계획을 곧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나이 드신 분들은 걱정했습니다. 낡은 학교가 뭐 어떻다고 그래.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야. 희진이는 이 일을 해내려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희진이는 마을 회의에 참석하여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 부족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을 합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희진이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벽돌이나 나무를 가져다주며 희진이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여름은 빠르게 지나갔고 밭에는 채소들이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학교 보수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았고 하늘의 지원 덕분에 학교는 점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희진이는 마음이 가득 벅찼습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비록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희진이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 희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계속. 예상치 못한 시련.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9월 어느 날 저녁,
하늘이 검게 변하고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날씨 예보에 긴장했습니다. 큰 태풍이 곧 중부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보다가 희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희진아, 태풍이 엄청 클 것 같다. 빨리 마을로 가서 선생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학교를 점검하라고 말해라.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희진이는 급하게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몇몇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쌓고 지붕을 보수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희진아, 잘 왔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만 이번 태풍은 유난히 강해서 걱정이다. 교장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희진이는 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람들과 함께 창문에 나무 판자를 대고 출입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다. 밤이 되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폭우는 쉴 새 없이 학교를 때렸습니다. 희진이는 할머니와 함께 난로 옆에 앉아 폭풍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때렸고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희진이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예전 학교에서 공부하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학교가 부서진다면 모든 노력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밤새도록 희진이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빨리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무너진 꿈. 해돋이가 시작되자 희진이는 할머니와 함께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학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지붕의 일부분이 날아가 있었고 벽돌은 무너져 내렸고 책걸상들은 빗물에 망가져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무너진 학교를 바라보았습니다. 희진아, 미안하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희진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를 보수하는 데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희진이는 낙심했지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날 밤, 희진이는 어두운 방 한쪽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들이 무너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이쯤에서 포기해야 하는 걸까? 희진이는 잠깐 흔들렸지만 곧 생각을 지웠습니다. 할머니는 희진이 옆에 앉아 희진이의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희진아,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밭을 일구는데도 몇 년이 걸렸는데 홍수로 쓸려간 적도 있었어. 그래도 다시 심으면 언젠가는 싹이 트는 것처럼 학교도 마찬가지야. 할머니의 말에 희진이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손을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도움 요청. 다음 날 아침, 희진이는 하늘에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학교가 처참하게 파괴되었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돈 대신 하늘에게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늘씨,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세요. 하늘은 편지를 읽자마자 희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진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건설 자재를 가지고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다시 짓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학교를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튼튼하게,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희진이는 벽돌을 나르고 선생님들을 도우며 함께 땀 흘렸습니다.
2달 후, 새로운 학교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학교는 아이들에게 편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감사의 마음. 학교 개교식 날, 하늘은 희진이 옆에 서서 새로운 학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희진아, 내가 해냈구나. 이 학교는 내 인내의 결과야. 희진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서로 도우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이들이 웃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자. 희진이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희진이를 불러서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장학금이야. 너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희진이는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유명한 고등학교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희진이가 이 학교들을 통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희진이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요? 그리고 이 마을은요? 하늘은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마을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거야. 너는 지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 마을을 발전시킬 거라는 것을 믿고 있어. 너는 고향을 잊지 않을 거야. 마지막 인사와 약속. 그 후 희진이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루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희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희진아, 할머니는 늙었지만 내가 곁에 있어서 행복하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마을을 도와주길 바란다. 희진이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말씀을 꼭 기억할게요. 희진이는 다시 도시로 향했습니다. 희진이는 마음속에 희망과 꿈을 품고 이 작은 마을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꼭 돌아올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몇 년 후 시간이 흘러 희진이는 능숙한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후 도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희진이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와 학교가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희진이는 고향을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건물을 지었고 아이들에게는 무료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학교는 이제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희진이는 선한 영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밤 마을 강당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희진이는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할머니는 맨 앞줄에 앉아 눈물 글썽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저는 한때 가난한 폐지 줍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저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 그리고 제게 기회를 주신 하늘씨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룬 모든 것은 마을 주민들의 사랑과 배려 덕분입니다. 희진이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저는 인간애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새로운 시작. 마을은 예전에 가난하고 고립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고 도로가 포장되었으며 아이들은 희망찬 눈으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희진이의 이야기는 인간애와 인내심, 그리고 배움의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를 믿고 도울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